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17.1K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바로 밑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첫 번째 터치할 것 같다라는 곳을 일단 터치를 하고 살짝 올라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왜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 차트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11366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눌림목 구간에서 눌림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좀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그것이 눌림목의 그런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1366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지와 저항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땡겨서 보면 일봉으로 보면 좀 많이 헷갈리니까요. 요 구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11366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를 다시 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478 10478은 여기고 10478은 사실상 그렇게 큰 지지와 저항선은 아니고요. 이거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보통 여기까지는 내려온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에 악재가 있든 뭐 어쨌든 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도 얻고 손실도 보고 그런 거니까 변동성에 너무 치우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투자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원래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고요.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 1순위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실 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 그 손실금을 줄일 수 있게끔 거래 전략을 계속 만들다 보면 수익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러한 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그런 거래 전략보다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거래 전략이 더 좋다.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래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손실을 줄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 그런 겁니다. 달러 인덱스도 중요한 구간에서 일단 있습니다. 여기가 새롭게 생긴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105 지점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는 건지 저항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고 이렇게 올라가는지 밑으로 내려가는지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105 이상에서 있으면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왜? 여기가 플러스 100이니까 플러스 100 지점이니까 단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단기 상승세를 만약에 보이게 되면 무조건 108에서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105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 행보 구간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행보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행보 구간 고점 아닙니까? 고점이니까 저점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항을 받는지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살짝 올라와 가지고 위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왜냐면 105.2929 105.309 그러니까 살짝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지만 올라오는 힘이 세질 못하게 되면 뭐 당연히 밑으로 떨어질 거니까 일단은 움직임을 봐야 되겠습니다. 금은 다시 여기로 올라왔네. 1780 일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일단 변동성 기간이 있으니까 그 변동성 기간에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움직임 위로 올라가던가 쭉 밑으로 내려오던가 그러한 움직임이 12월 12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하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좀 그러네요. 달러 인덱스와 금은 하락하는 게 좋고 나스닥은 상승하는 게 좋은데 일단 그런 흐름들이 다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고 코인 시장의 자금은 일단 갭상승으로 들어와서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로만 올라오게 되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캔들로만 올라온다는 거는 여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가 종가, 그래서 시작도 여기 종가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USDT에서 이 캔들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코인 시장에 있는 자금이 매도가 돼서 USDT가 생겼다는 얘기, 그러한 의미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캔들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USDT에서는 갭이 USDT나 USDC는 갭이 발생을 해야 좋은 건데 이게 따져보면은요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계속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갭 상승이 나오고 지금 매도도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일단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여간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 그 신규 자금이 어느 한순간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 왜 얘네들이 코인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또다시 자금을 집어넣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뭔가가 있다. 그런 뭔가가 있는 게 쭉 올라와서 66.B 이상 상승하게 되면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66B 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락 캔들로 나오게 되면 일단 코인 시장에 있는 USDT가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쓰여가지고 지금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쓰였으니까 매수를 했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USDC가 지하실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USDC가 자꾸 지하실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USDC가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나스닥과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나스닥이 하락을 해도 어느 한순간에 비트코인은 하락을 딱 멈추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USDC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USDC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USDC로 이게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USDC는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 시장의 흐름과는 틀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틀린 흐름으로 코인 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BTC 도미넌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을 해버렸네요. 이 변동성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왔죠.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주도세가 넘어왔는데 이 주도세가 상승 주도세였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하락 주도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지금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일단 12월 10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 꼭대기로 올라갈지 이 밑으로 떨어질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역대 최저점에 있기 때문에 상승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하는 흐름에 무게를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오게 되면 코인 시장에서의 그런 가격은 USDT 도미넌스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USDT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면 일단 코인 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쭉 8.22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8.22를 다시 뚫고 올라갔어요. 이 8.22에서 다시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변동성 기간이 똑같이 12월 10일 날이니까 얘도 10일 날 10일이고 얘도 12월 11일이라니까
같은 변동성 기간이니까요. 무언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토요일 날이네요. 나스닥이 폐장하고 갑자기 이 쭉,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또 골치는 좀 아프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일봉상 HA 하이선이 여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를 터치를 하고 밑으로 이렇게 급락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온 것처럼 얘도 터치하고 다시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12월 10날을 전후로 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기간에는 가능하시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동성 기간에 거래를 했다가 수익을 얻으면 뭐 어디선가 얻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낫다. WBTC는 뭐 계속 요 근처에 여기 있으니까요. 매물대 구간에 있으니까 거의 패킹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낸스 BTC USDT의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래량, 요 날이죠? 요 날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고점과 그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요 달 저점을 딱 비교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32.12%가 하락을 했네요. 역대 최고의 거래량이 보이고 있는데 마이너스 32%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뭔가 좀 수상하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터치하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제가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 뷰 인덱스 차트고요. 인덱스 차트에서도 최고의 거래량은 일단 여기를 표시하고 있네요. 요 달 2021년 1월 1일 날에 최고의 거래량을 일단 보이고 있죠. 그 전에 거래량이 또 있긴 있네. 하여튼간 여기가 최고의 거래량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큰 거래량이 여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네. 그 대신에 바이낸스에서는 엄청난 거래가 터졌다. 다른 데에서는 거래량이 없었는데 얘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BTC 현물 차트 바이낸스에서 밀리게 돼버리면 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코인베이스도 보게 되면 이 달에 지난달에 엄청난 하락세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엄청난 거래가 일단 일어났습니다. 요 달은 모든 거래소에서 다 마찬가지네. 모든 거래소에서 일단은 빠져나가는 흐름이 보였다. 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누굴까가 중요한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CME 선물 차트에서는 뭐 우로 이렇게 일단 흐름이 나왔네. 일단 매물대 구간에 일단은 있고요. 현재 구간이 일단 역대 새로운 구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달 전서부터 일단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흐름이. 그 새로운 흐름으로 해서 상승하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버티는 모습은 보였다. 한 번 버티고 그 두 번째는 일단 못 버티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밀림 현상이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21년 5월 달에 일단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상승했으니까 상승으로 갔지만 일단 거래량은 계속 하락하면서 일단 이렇게 흐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모습. 이제 그러려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13K에서 15K 사이. 13K에서 15K에서 받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거래량은 의미가 있었던 거래량이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다 던지고 나가려고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USDT하고 USDC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USDC는 자금을 빼는 현상입니다. 걔네들은 계속 이제 자금을 빼고 있어요. 그리고 USDT로는 일단 살짝 들어오고 있는데 66B까지는 들어와 봐야 뭐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9월 달서부터 새로운 흐름이 일단 나왔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주봉은 일단은 여기를 터치를 했습니다. 여기를 터치를 하고 나서 두 번 터치를 하고 나서 일단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일단 이번 주 마감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감에 일단은 색깔이 바뀌었죠. 하이킨 IC 몸통이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버틸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6.9K, 그래서 이번 주 마감이 16.9K 이상에서 마감이 되면 일단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지속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어찌 되었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만 버티면 되겠습니다. 16.4K 이상에서만 버티게 되면 상승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흐름이 바뀌어서 여기의 흐름과 여기의 흐름은 틀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의 흐름은 하락 추세의 흐름이었고 여기에서는 하락 추세에서 일단 벗어나는 흐름이었다. 그 벗어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4K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16.4K 이상에서만 지지를 받게 되면 16.7K, 16.5K, 16.4K 어디서든 하여튼간 여기 위에서만 이렇게 버티게 되면 그러한 흐름, 바뀐 흐름이 유지가 된다. 그 유지가 되면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점인 17.1K를 뚫지를 못하고 일단 하락을 했고 하락에 있는 맥점은 16.4K니까 16.4K까지 내려가지 않고 16.5K, 그러니까 16,590 정도, 여기가 HA 로우선이니까 HA 로우선 근처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야 여기서 샀을 때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월봉상 HA 로우선을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바이낸스에는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 CME 차트에서는 4236, 35, 4000대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4000대 있고, 코인베이스에서 4000대 있고, 트레이딩비 인덱스 차트에서도 4000대 있고, 월봉상 매수 지역은 이제 하이킨 IC를 이용한 거래 방법에서는 이제 4000대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이 안 되죠. 4000대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HA 로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아래로 흔들어야 된다.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었을 때 보시면은 요거 RSI가 과매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HA 로선이 어디선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아래로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을 했죠. 그럼 어디선가 상승하는 흐름이 한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리고 상승하고 그래야 RSI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니까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계속 그냥 찌끔찌끔씩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RSI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과매도에서. 네, 어느 순간에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지고 이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던가 아니면 아싸리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던가 행보하는 모습을 쭉 보이게 되면 과매도 구간에서는 자연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위아래로 이렇게 막 흔들어야 되는 거죠.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막 위로 흔들어야 이게 벗어나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되면 못 벗어난다. 그게 벗어나게 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요. 그 지점이 생긴 지점, HA 로선이 상승을 해서 옆으로 한번 띡 하고 이렇게 생기는 요때서부터는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언제 그게 생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 HA 로선은 일단 17.8K까지는 내려왔습니다. 7.8K까지 나왔고 17,880까지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 때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월봉상 HA 로선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17.1K가 맥점이지만 다음 주가 되면 17.8K가 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7.8K가 맥점이 되면서 그 위로 올라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승을 좀 해야 되는데요.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낮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1시간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어제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 숏을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터치 구간이 여기고, 그 다음에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 대로 걸어놔서 일단은 했고요. 이게 거래를 하실 때, 선물 거래를 하실 때, 자, 진입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쭉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진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진입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캔들이 바뀌면서 이제 하락이다 해서 여기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할 거 아닙니까? 목표 지점을 일단 설정을 해요. 그래서 얘가 가격이 쭉 떨어져서 목표 지점을 딱 터치를 해서 일단 나의 그 1차 매도가 끝났다. 1차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매수한 지점 있잖아요. 그거기다 나머지다 걸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먹겠다고 그냥 얘가 상승한다고 여기서 커트하지 마시고요. 일단 먹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다 그냥 걸어 놓으세요. 내 매도 지점 있지 않습니까? 매수 지점. 매수 지점에서 나는 아예 그냥 손실 자체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살짝 밑으로 떨어지면 되겠죠. 이제 수수료 계산해서 밑으로 떨어뜨리게 해놓게 되면 떨어놔서 여기다가 이렇게 예약 주문을 딱 걸어 놓게 되면 이게 쭉 올라와서 터치하게 되면 일단 빠지는 거겠죠. 하지만 그냥 수수료 좀 나가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에다 그냥 걸어놔요. 내 매수 지점에다가 그냥 걸어놔요. 여기 수익을 여기 받는데 뭐 그 수수료 얼마 정도 나간다고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얘가 이렇게 상승을 쭉 하던 어쨌든 일단 여기만 터치를 안 하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래를 하셔야지. 얘가 더 이제 상승할 것 같아서 롱을 잡았더니 다시 하락을 하네. 그런 걱정을 하면서 거래를 합니까?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빠른 스위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좋지만 사실상 그런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바로바로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배율로 하시게 되면 뭐 고배율로 해서 바꾸신다고 하시면 뭐 할 얘기는 없지만 사실상 고배율로 해서 돈을 벌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합니다. 고배율로 계속 하게 되면 10번에 한 번만 미스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먹은 거 다 토해내게끔 돼 있거든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거래를 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떨어지면 여기서 1차 매도 걸어놨고 일단 체결이 딱 되면 무조건 여기다 걸어놔요. 그래서 그냥 기다립니다. 올라가던 내려가던 기다려요. 그러면은 여기다 걸어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걸어놨으니까 뭐 여기까지 터치하면 좋고요. 터치를 안 하고 만약에 상승을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컷할 겁니다. 수동으로. 왜냐면은 여기가 HA 로우선이 지나가는 거라서 HA 로우선 와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면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여기다 걸어놨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제가 컷한다는 얘기죠. 터치를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뭐 제가 수동으로 컷하겠지만 보통 잠자고 있을 때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서 아마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 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거래를 하십시오. 뭐 거래에 목을 맬 필요가 있습니까? 그 목을 맨다는 게 뭐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계속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딱 쳐다보고 그 다음에 걸어놓고 이거 딱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한 번씩 화장실 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딱만 보면 현재 위치가 어딘가만 보면 되는 거지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막 신경 쓰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경이 자꾸 날카로워지니까 채팅도 자꾸 이상하게 채팅하고 어디 싸움 붙이려고 했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래를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여유롭게 거래를 하시는 게 어차피 이 코인에서 지금 당장 뭐 한탕 하고 그냥 그만두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알트코인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는 장이에요. 제가 오늘 트론을 제가 갖고 왔죠. 트론은 어저께도 봤습니다. 어저께도 봤죠. 가격은 하락하지만 BTC 차트는 상승한다. 트론 BTC 차트는 상승하고 있다. 왜? 얘는 그 알트코인 알고리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위험합니다. 이제 붕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던져서 붕괴가 된다. 우리는 봤죠? 그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갑자기 저 밑으로 99%로 떨어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 방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회사가 돈이 많고 딴 데 돈을 안 쓰고 진짜 착실하게 하는 사람이면 가격 방어에 성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같죠? 우리가 봤던 그 코인은 하여간 그러한 움직임을 나올 것이다. 가격 방어는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빨리 조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으면. 제가 없는데 처벌받으면 안 되겠고요. USDT, 트론 USDT 차트입니다. USDT 차트는 일단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0.05358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 그래야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거기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패킹이 더 깨질 것이다. 패킹이 더 깨지면은 안 되겠죠. 패킹이 깨지는 게 0.9 밑으로 떨어지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이때도 되게 위험했던 거고요. 0.9가 깨졌지 않습니까? 이 0.9로 깨지게 되면은요, 다 집어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위험했던 데거든요. 이때 저스티선이 매수를 한다고 계속 광고를 해가지고 매도세가 진정이 됐을 수도 있고요. 지가 직접 또 매수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움직임이 있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지면서 완전히 붕괴가 돼버리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하여간 버티면 상승장이 왔을 때는 엄청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왜? 그만큼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매수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 뭐 트론 회사에서만 다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스틴 선만 뭐 계속 샀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샀겠지. 그러면은 그러한 매수의 그런 심에 의해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심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상승장이 올 때까지 일단 버텨야 되는 거죠. 이제 버틸 때까지 많은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TRX 트론이 여기까지는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USDD가 1달러에 패킹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변동성 기간이 18일 날이니까 18일 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BTC 도미넌스하고 USDT 도미넌스가 12월 10날의 변동성이니까 11월 10날 변동성에 상승을 시작을 해서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해서 트론은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0.05358 요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10날에 이렇게 같이 상승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일단 0.072 여기 위에 일단 있고요. 여기를 깨고 내려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깨고 내려오게 되면 단기 하락세는 보일 수 있습니다. 하여간 하락을 하더라도 0.057 여기를 밑으로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상승의 힘은 일단 넘치고 있다. 언제든 상승할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다.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승할 힘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더리움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사야 되는지가 일단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사야 될까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저의 차트에서는 일단 HA 로우선 기준이 트레이딩 할 때 중요한 건 HA 로우선이고, 지지와 저항선을 따질 때는 OBV와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시작할 때는 여기까지는 올라야 된다. 1340 1340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얘가 더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다시 어디선가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HA 로우선이 다시 밑으로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봐야 되고, 하여간 최근 가격대에서 가장 긴 HA 로우선이 1340이니까 1340이 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은 1340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볼 때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12월 26일이 포함된 주가 변동성 주니까 그 앞뒤로 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를 봐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제 하락할 수도 있는데, 924에서 1196 이 구간이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힘을 비축하게 되면 상승하는 힘이 발휘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락할 수 있는 힘을 발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요한 지지와 저항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봐야 되겠죠. 1340이 맥점이라고 했습니다. 맥점이면 여기로 올라오게 돼서 지지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본격적인 매수가 가능한 지점이다라는 거죠. 1340이 1340까지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은 HA 로우선, 일봉상 HA 로우선이 1198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1398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되겠죠. 지지를 받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를 받고 상승하게 되면 1274가 1차 매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HA 로우선이 여기 딱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요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요 구간, 여기 구간도 있지만 하여튼 1차 매도 구간은 여기. 그 다음에 이제 2차 매도 구간은 여기가 되겠죠. 1340. 왜냐면 1340이 맥점이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맥점의 밑에 있으면 뚫기가 어려운 거고요. 맥점의 위에 있으면 이제 하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지와 저항세가 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렇지 못하게 되면, 맥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이제 쭉 빠지겠죠. 왜냐면 이거를 뚫기 위해서 가격을 상승시켰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가 힘이 약해서, 아니면 매도세가 너무 세서 여기를 못 뚫은 거니까 다시 힘을 비축하러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어디선가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끌고 올라가서 다시 뻥 하고 올라가는
그런 힘을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힘을 모아야 되는 지역까지 다시 내려오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7.1K에서 맞고 떨어지는 게 17.1K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힘이 부족하니까 거기를 못 뚫고 매도세에 밀려서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디선가 지지를 받겠죠. 그러면 그 지지를 받게 되면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리 올라갈 때 1340원을 터치를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1340을 터치를 안 하면 일단 힘은 계속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현재 힘이 빠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다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맥점이 1340인데 그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힘이 다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힘을 좀 더 모으겠다는 얘기니까 힘을 더 모아가지고 뚫게 되면 뚫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만약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 거는 그럼 어디냐?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HA 로선. HA 로선을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뻑 하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힘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이 빠진 힘을 다시 비축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여기야 여기나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를 봐야 되겠죠. 여기가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니까 뭐 이 중간에 어디선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짜 하락이야. 이건 하락이야. 그래서 숏에 베팅함과 동시에 내게 연료가 되면서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그런 흐름이다. 하락이야. 이제 하락인 거야. 하지만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다. 현재 그러한 눌림목 구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을 어떻게 비중을 좀 줄여서 새로운 힘을 발산할 수 있을 때 나의 코인 개수를 더 많이 늘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익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문제입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주, 두 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인은 일단 소수점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코인 개수가 느는 게 더 중요해요. 코인 개수가 내가 손실을 봐서 손실을 보고 있지만 코인 개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수익이 더 많은 수익으로 나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코인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나의 그런 시드 관리가 중요하다. 그 시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유 코인의 비중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만약에 비중 조절이 되어 있다면 추매를 하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 나중에 큰 보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비중 조절에 실패했다면 요 구간에서 깨졌을 때 16,428 여기서 깨졌을 때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그 전에도 많이 빠질 겁니다. 아마 이게 떨어지게 되면. 하여간 여기서는 내려갔을 땐 빠져야 된다. 단지 여기서 다시 이렇게 턴해서 올 수는 있지만 알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기서 하락을 했을 때 알트코인 가격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알트코인 가격도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가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했을 때 알트코인 가격도 떨어졌다가 여기 상승할 것 같죠? 아니요. 여기서 떨어졌다가 한 요 정도밖에 안 옵니다. 이게 못 올라와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까지 올라와야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상승할까요? 당연히 여기 맥점이죠. 맥점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7.1K가 맥점이니까 맥점까지는 올라와야 알트코인이 내가 손절했던 지점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손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얘가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14.8K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음 여기서 깨지게 되면 14.8K 그게
선물 차트에는 없지만 여기에서는 있어요. 요 구간 14.8K 무기한 선물 차트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14.8K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롭게 갱신이 되는 거죠. 여기 16.4K를 뚫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을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코인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 나의 비중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단기로 들어갔다. 단타로 들어갔어. 단타로 들어갔는데 물렸어. 그러면 얘는 100% 청산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보유 코인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이걸 100% 매도를 하게 되면 더 손해니까 이런 것들은 더 손해입니다. 긴 호흡으로 볼 건. 그러면은 한 20에서 30% 정도 그러한 걸로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해서 나중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지지받을 거 아닙니까? 지지받아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때 매수를 함으로써 코인 개수를 늘리는 그런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코인 개수가 많은 게 장땡이다. 뭐 지금 당장 뭐 몇십만 원 손해, 뭐 몇백만 원 손해, 그건 손해도 아닙니다. 그냥 코인 개수만 많이 늘어나면 그런 손해는 그냥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코인 개수를 늘릴까? 나의 코인 개수를 늘리려면 일단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코인을 개수를 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절도 필요한 겁니다. 항상 손실, 그러니까 현금적인 손실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나의 코인 개수를 늘리는 나는 전략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손절을 하고 저 밑에서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역량만 되시면 나한테는 반드시 큰 보상으로 돌려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선물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고배율이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고배율 막 뭐 50배, 뭐 100배 뭐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전에 벌써 다 청산이 되니까. 다 청산이 되니까 할 수가 없고요. 일단 배율을 좀 낮춰서 거래를 해도 그냥 쏠쏠하게 먹거든요. 쏠쏠하게 먹는데 왜 그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거의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하시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1차 매도하고 여기다가 예약 주문 해놨으면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내려오는가 보다. 올라오면 올라오는가 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올라와서 여기다 딱 터치해가지고 매도가 딱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지를 보면 되겠죠. 지지를 받게 되면 롱 잡아가지고 다시 여기가 1차 매도 올라가지고 여기 1차 매도하고 여기다 걸어놓고 뭐 더 올라가면 땡큐 뭐 여기서 커트되면 이만큼 먹은 거고요.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점이 어딘가만 찾으면 다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한 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선물에서 손해볼 일은 없다. 항상 수익이다 라는 거예요. 맥점이 여기였고 제가 그때 어저께 맥점 말씀드렸던 게 여기니까 떨었을 때 그 다음에 맥점은 여기였고요. 그러면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직 진행형이니까. 얘 지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이 밑으로 깨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현재 여기서 숏을 잡아가지고 내려오는 게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래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깨고 내려와야 이제 새로운 타점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냥 계속 진행형입니다.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지지를 받아. 그러면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여기. 그래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를 할 수가 없다. 이를 깨고 내려오는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터치함으로 해서 거래를 종료를 시키던가 와서 종료를 시키던가 아니면 새로운 타점을 주던가 그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새로운 매수 타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그래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지. 올라왔다가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지. 여기서 지지를 받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 타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거래가 아직 안 끝났거든. 그렇게 보시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진행 중이니까 뭐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만약에 여기를 다시 터치해서 올라와서 지금 5일선이 내려오고 있죠.
뭐 5일선을 터치를 하고 뚫고 올라가는지, 보통 이렇게 힘이 없으면 맞고 다시 떨어지겠죠. 일봉상 M 시그널선 밑에 있으면 주 포지션은 숏이다. 이 위에 있으면 주 포지션은 롱이다. 숏이니까 롱은 빠른 대응, 숏은 좀 길게. 그런 식으로 전환이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포지션을 못 잡고 계시다 그러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입할 구간이 없어요. 진입할 구간은 여기를 깨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와야 여기서 숏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롱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행형이라 아직. 롱 잡으려면 여기서 롱을 잡으셔야 돼요. 이 거래가 종료가 돼야 여기를 딱 터치함으로써 종료를 돼야 그 다음에 롱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롱을 잡고 있는 거는요,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 집어넣어서 운빨에 맡기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잘 대응하셔가지고 변동성 기간에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거래를 하지 마시고요. 움직임이 어디서 마감되는지 보시고 내일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그거를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도 가능하면 내일이 금요일이네.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방송이 없고요.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